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8일 이제 심야방송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전옥현의 안보정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추미애, 윤석열, 이성윤, 그야말로 이 채널A 기자 한동훈 기자를 구속시키려다 거대한 음모가 사실상 실패로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 실패로 끝나가는데 결정차를 날려준 것이 수사심의위의 결론이었어요. 한동훈이 더 이상 수사하지 말라. 그 다음에는 법원에 판결했습니다. 김찬년 중앙지법 판사가 채널A 기자 노트북, 핸드폰 압수한 거 그거는 불법이다. 돌려줘라.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이러다 보니까 서울중앙지검 바로 이성윤 대통령의 동물이죠. 경희대 법대. 이성윤 코드를 잘 맞추는 검사장이 지휘하는 수사팀이 일대 지금 좌초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추미애 장관이 다시 윤석열 쫓아내기에 골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어제 있었던 법사위 발언을 통해서 다시 확인됐어요. 그리고 검찰개혁위원회가 추미애 장관한테 어제 검찰개혁 방안을 보고를 했는데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법조계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미애가 제왕적 검찰총장이라고 한 윤석열 총장의 문제가 아니라 제왕적 장관이 더 문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상당히 법조계에 그야말로 불만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그래서 윤석열과 추미애 재대결 그야말로 다시 한번 정면 충돌 곳으로 가는 그러한 형세에 빠져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관련 내용을 여러분들께 정밀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 핵심은 바로 뭐냐? 윤석열 총장이 하는 게 지금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윤석열 총장이 하는 거 제일 마땅치 않은 게 뭐냐? 총장으로서 검찰청 이 관련 법에 규정되어 있는 수사 지휘권 이거는 더 이상 윤석열 총장한테 맡길 수 없다. 왜? 여권을 죽이려고 하는 수사에만 매진하니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여권의 시각인 것으로 법 쪽에서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가지고 있는 수사 지휘권을 각 지검장과 고검장에게 나눠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사, 이 진술 절차 이런 것을 개선해서 가능하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이 마음대로 인사를 할 수 있는데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검찰총장, 지금까지는 검찰 내부에서 현직 고위 검사가 이 검찰총장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총장같이 제대로 정권이 뜻대로 수사를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검사 출신이라 하더라도 그야말로 정권의 말을 잘 듣는 인사를 검찰총장이 알칠 수 있게 이런 큰 흐름의 이 개혁안을 이제 추미애 장관한테 어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추미애 장관이 이것만 받아들이면 그야말로 식물총장이 된다. 이것은 시간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언론에 나오는 걸 보면 그야말로 이 제왕적 검찰총장이라고 하면서 추미애 장관 그동안 윤석열에게 나를 계속 갈아왔는데 지금의 문제는 바로 뭐냐? 이러한 제왕적 장관이 더 문제다. 이런 시각을 갖고 법조계에서는 상당한 불만이 커져나가고 있습니다. 27일 날 국제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추 장관이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한 걸 보면 얼마나 제왕적 장관으로서 윤석열 그야말로 내려앉히기에 고민하고 있는지 부심하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 추미애 장관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언론을 통해서 밝힌 얘기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이라기보다는 개개 사건에 직접 개입하는 수사부 장관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점을 예를 들면서 검찰의 민주적 운영에 대해 보다 세밀하게 개혁하는 게 개혁의 완수다. 이 얘기는 검찰개혁위원회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제안한 건의안, 개혁안을 대부분 다 수용하겠다. 이런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또 추 장관 검찰의 권한이 너무나 막강하다. 수사, 기소, 공소유지, 영장 청구 모든 걸 다 갖고 있어서 견제받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대통령을 정점으로 해서 장관이 책임을 지면 된다. 반드시 민주적 통제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핵심 사항을 개혁안을 받아들임으로써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보다 더 확실하게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시한 것으로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한동훈이 수사하지 말라고 결론을 내렸지 않습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수사심의 제도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또 지적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총장이 의원을 마음대로 위촉하고 위촉된 의원들에 대해서는 비공개되도록 대검 예규를 만들어 놓다 보니까 깜깜이라는 게 큰 문제다. 그래서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건에 관해서 지나치게 심의에 짧은 시간이 주어지는 것도 문제다. 이런 질의 순서나 배정 모순점을 잡기 어려운 구조적 이런 구조가 있는데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는 데는 제약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바로 어제 법사위에서도요, 아들 문제가 나오니까 또 발끈했다. 예, 발끈했다. 이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법조계에서 그야말로 검찰총장의 힘을 빼고 인사재청권자의 법무장관의 권한을 지나치게 강화하겠다는 의지이고 이런 제왕적 장관을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로 보인다. 그러면서 이렇게 검찰개혁위원회가 안을 만든 것은 추 장관이 이렇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언한 것 등 그동안의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결국은 법무장관의 구체적 수사 지휘권을 훨씬 더 강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에 본의든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만두는 고검장과 인천지검장, 그 다음에 남부지검장이 두 분이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어요. 윤석열 총장과 사시 사법연수원 동기로 알려져 있는데 이 두 검사장들이 나가면서 검찰 내부 통신망에 사직 인사의 글을 올렸는데요. 사실상 숨은 행간의 의미는 추미애가 지금 지휘하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지휘권, 그 다음에 검찰 수사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 더 이상 인내하기 어렵다. 그야말로 이를 갈면서 나가는, 그래서 추미애 쉽게 얘기해서 강한 반발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검찰을 떠나면서 남긴 얘기, 맹목적 선동이 넘쳐난다. 답답하고 먹먹하다. 이런 어려운 숙제, 무거운 숙제를 남기고 떠나는 발걸음이 가볍지 않다. 검찰의 본질적 기능과 역할이 위협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정회 인천지검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름 뒤에 빛나는 태양이 있고 밝은 빛이 오듯이 함께 지혜를 모아서 어려움을 잘 이겨내서 검찰 본연의 모습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 연은 순풍보다 역풍에 더 높이 날아오른다는 말처럼 역경을 넘어 멋지게 비상하는 모습을 기대해본다. 이렇게 이 사직의 글을 올리고 있고, 송 지검장은 두보의 시 등고라고 있잖아요. 이 등고, 여기 한 구절이 있어요. 끝없이 지는 나뭇잎은 쓸쓸히 멀어지고, 이것을 언급하면서 이 구절은 요즘 우리 검찰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듯하다. 내가 몸담고 사랑했던 우리 검찰이 오늘날 왜 이렇게 되었을까 생각하면 답답하고 먹먹한 느낌만 든다. 예. 그래서 남아서 검찰을 지키는 동료 후배 여러분들께서 더 큰 지혜를 발휘해 난국을 헤쳐나가길 기원한다. 이렇게 남기고 있어요. 이 얘기는 결국 추미애의 검찰 개입, 검찰 수사에 대한 개입, 한계를 넘어섰다. 참을 수 없다. 나는 떠나련다. 이런 의지를, 강한 반발 의지를 저는 표출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채널A 기자 한동훈과의 공모 혐의를 부풀려서 있지도 않은 것을 사실처럼 꾸며가지고 보도했다. 그래서 KBS 이 오보가 정말 일파만파 파장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KBS의 이 오보 내용, 수사심의위의 판결, 결정, 그 다음에 법원의 채널A 기자 노트북, 핸드폰과 노트북 압수 잘못됐다. 요 세 가지가 동시에 터져 나옴으로써 채널A 수사팀이 중앙지검 지금 완전히 좌초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말이죠. 이 수사팀 내부에 호남 출신 검사들이 대거 배치되어 있는데 이 검사들이 지금 여권에 실세하고
같은 특정 고교 출신이다. 이런 말들이 지금 검사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실명이 보도가 되어 있어요. 조선일보에. 그래서 실명을 제가 쭉 말씀을 드리면 언론 15년 조선일보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15년 만의 지휘권 발동으로 추 장관에게서 수사 전권에 우위 만든 이성윤 전북고창 중앙지검장을 필두로 지휘라인은 이정현 전남 나주 1차장, 정진웅 전남 고흥 형사 1부장, 그리고 여기에 이 지검장이 추가로 투입하거나 또는 수사에 관여하도록 한 신성식 3차장 전남 순천, 전준철 반부패 2부장 전남 보성, 정광수 조사부 부부장 이 전북 전주 이렇게 돼 있고, 검사들은 이 중 일부는 현 여당 실세와 같은 호남 특정고교 출신이라는 말도 꺼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검사들, 즉 호남 출신 검사들이 이번 이 수사팀에 대거 배치됐다. 이러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렇지만은 이들의 지휘를 받는 수사팀의 부부장급 이하 검사 상당수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이동재 기자를 구속시키는 것은 무리다. 이렇게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무려 이 수사팀 총 14명인데 그 중에 부부장급 이하 검사 9명 중에서 6명이 무리다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진웅 형사 1부장도 이러한 의견을 이성윤 검사장한테 보고했지만은 이성윤 검사장은 이 보고를 묵살하고 이 구속 수사를 강행하도록 지시했다. 이렇게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검찰 관계자의 이 언급에 의하면 한동훈 검사장 공모 혐의를 이동재 기자 구속영장에 넣느냐 마느냐를 두고 수사팀 내부에서 상당한 논의가 있었고, 그 내부에서도 격렬한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은 이러한 격렬한 논쟁 때문에 또 격렬한 반대 때문에 최종적으로 수사팀이 이동재 기자를 구속하는 영장 청구함에 있어서 한동훈 검사장을 공범으로는 적시하지 못하게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번 이동재 기자의 구속영장을 보면 그야말로 허위 공문서 수준이다. 이런 비판이 검찰 내부에서 지금 제기되고 있다. 이런 말까지도 나오고 있고요. 특히 MBC 보도를 보면 이번에 이동재 기자의 구속영장 표현과 논리구도 그대로 베껴 쓴 듯한 그러한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채널A 기자 강요 미수 의혹 사건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의 사건의 성격은 이성윤 지검장은 검은 유착으로 보고 있어요. 즉 유시민 여권 인사를 타깃으로 한 표적 수사다, 표적 취재다 이렇게 보고 있는 대신에 한동훈 검사장 측에서는 이것은 그게 아니고 권력과 언론의 유착이다. 그래서 여권 인사와 MBC의 유도 취재, 정치 공작에 말려들었을 뿐이다. 그리고 2월 13일에 있었던 부산 고검에서의 대화, 이성윤 검사장 측에서는 한 검사장의 그러다 걸리면 된다. 이 발언은 공모 정황이다. 이렇게 주장을 보고 있는 반면에 한동훈 검사장 측에서는 지나가는 이야기로 답한 것이고 유시민이 관심 없다. 분명하게 얘기했다. 이렇게 지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널A 전 기자 구속과 관련해서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측은 검찰 고위직과 연결되어 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즉 고위직이 한동훈 검사장을 얘기하는 것이고, 한동훈 검사장은 한 검사장은 공모는 적시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검찰 안 밖에서는 이제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이 수사를 계속 지휘해서는 안 되고 특임 검사에게 맡겨서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힘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KBS 노조 측에서도 이제 직접 검언 유착의 오보를 조사하기로 하고 이번 주 아니면 늦어도 내주에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KBS 노조에는 총 3개가 있는데요. 2개, 즉 노동조합 제1노조하고 공영노조가 직접 진상규명에 나서고요. KBS 노조 중에서 조합원 수가 가장 많은 민노총 산하의 전국 언론노조 KBS 본부, 즉
KBS에서는 그걸 본부 노조라고 하는데요. 이 본부 노조는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KBS 노조 관계자들이 밝히는 바에 따르면 이른바 제3의 인물이 지금 누구냐 이것을 지금 조사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조선일보의 오늘 어제 신문을 보면 이 제3의 인물은 중앙지검의 고위 간부인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이 대상이 좁혀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KBS 노조 측에서 지금 얘기하는 걸 보면 이른바 제3의 인물이 이동재, 한동훈 녹취록에 있지도 않은 말을 들려주는 정황을 담은 캡처 파일을 확보한 사람들이 보도본부 내에 복수로 존재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KBS 노조는 이 해당 캡처 파일에 적어도 2명의 인터뷰 내용이 담긴 것으로 보고 있고 그중 1명의 신원이 서울중앙지검 핵심 간부로 좁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이 얘기는 KBS 노조하고 조선일보가 이 KBS 측과 검찰 측 취재원을 통해서 취재한 내용하고 똑같이 서울중앙지검 핵심 간부로 좁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리고 미디어연대, 자유미디어 국민행동, 자유언론 국민연합 이런 언론 관련 3개 단체도 어제 공동 성명을 통해서 KBS의 보도에 인용되었다고 비판받는 제3의 인물 녹취록을 공개하라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중권 씨 압축해서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검언 유착이 아니고 이 더러운 유착은 즉 윤석열 총장과 채널A가 사이가 아니다. 이것은 추미애, 이성윤이가 보는 시각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더러운 유착은 이성윤 중앙지검장과 KBS 사이에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희룡 제주지사 차기 잡년 중에 한 분인데요. 이 원희룡 이 제주지사도 1년 내내 검찰개혁의 이름으로 벌인 윤석열 죽이기의 이유가 재판 결과 드러나고 있다. 만약 권언 유착이 사실로 드러나면 문재인 대통령은 대국민 사고를 하고 추미애 그리고 이성윤 즉각 해임하라. 그리고 KBS 양승동 사장과 관계자도 모두 사퇴하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밤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옥현의 안보정론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